어제 국민의당 대선 후보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원내 5개 정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결정됐습니다. 앞으로의 대선 판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심현수 호남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는데 본선에서의 경쟁력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본선에서의 경쟁력은 어제 당선됐 직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자의 연설을 분석을 해보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빽 있는 사람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을 성공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결국에 어떤 특정인을 당선하고 당선시키려는 그런 구태의연한 정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애쓴 점에 있어서 결국 현재의 국가 위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국민들의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분석하기 때문에 대선에서의 경쟁력은 굉장히 정권 교체 메시지가 아니라 정치 교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결선 투표 없이 문재인 후보를 대선 주자로 확정지었는데요. 당내 다른 경선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실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발전에서 굉장한 기여를 한 정당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선이 과다 경쟁으로 흘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국 마지막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결정 연설에서 나타났듯이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은 결국 내부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다. 실제 오늘 많은 언론의 뉴스에서 나오지만은 문자 메시지 폭탄, 그다음에 안희정 씨가 얘기했지만은 질려버린다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어떻게 안고 갈 것인가. 결국에는 이탈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와 같은 측면들을 내부적으로 문재인 후보자가 어떻게 알아갖고 가느냐, 이것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판세를 읽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5명의 후보가 다 확정이 됐습니다. 제3지대 이 빅텐트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선 판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 이번 선거가 빅텐트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 이번 선거가 치러지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시스템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정치 시스템의 붕괴를 낳은 것이 결국 구태 정치였습니다. 구태 정치는 전통적으로 봐서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 인물에 투표할 것이냐, 아니면은 연합에 할 것이냐, 레짐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상위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적인 모델로 가야지, 빅텐트니 역학관계니 이런 걸 가지고 표를 모으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선택에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대선은 호남에서도 이 실질적인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정당이 아니라 후보를 보고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봐도 될까요?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 시스템의 붕괴로 나타나는 선거이기 때문에 호남은 그동안에 이런 붕괴에 대해서 개혁을 얘기하고 혁신을 얘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선택을 해온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데, 지금 현재 판세로 보아서는 결국 조직 선거와 전략적 선택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결국에 어떤 대안의 선택을 할 것인지는 호남민의 선택이지만은 지금까지의 호남민의 현명한 선택의 결과는 미래의 대한민국과 새로운 정치를 염원하는 그런 선택의 방향으로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호남민의 선택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